알겠습니다. 화학이라면 라이터 하나라도 휴대가 금지되어 있는 이곳은 화학 제품을 생산해내는 소단위 공장들이 모여있는 정밀화학공업단지입니다. 공장 위가의 가스 저장 탱크에서 파이프로 원료를 공급받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모든 시설과 공장을 컨트롤룸에서 조종하게 돼 있습니다. 어때요? 반응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계속 좀 지켜봐 주십시오. 교대 시간을 1시간 정도 앞둔 시각. 신제품에 대한 연구가 끝나고 시생산에 들어갔던 공장에선 순조롭게 진행된 1차 공정에 이어 다음 공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이제 저는 컨트롤룸에서 이제 운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근데 갑자기 바깥에서 그 가스 새는 소리, 슉 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 공장 안에서 이런 이상음이 발생한다는 거는 그냥 보통의 상황에서는 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생기고 있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죠. 그래서 이제 모니터를 체크를 했는데 모니터 상에서 이미 이제 알람이 뜨고 있었어요. 뭡니까? 1층 반응계에 이상이 생겨왔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문제까지 조종실에선 일찌감치 감지됐음에도 공장 안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화재는 파이프로 공급되던 원료가 누출되어 공기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을 알리는 비상벨은 곧장 화학단지 안의 방제센터로 이어졌고, 현장에 2호차, 3호차 MPP 발신기 작동 현장 확인 바랍니다. 네, 방재센터입니다. 네. 공장을 네, 순찰 중이던 알겠습니다. 방제센터 안전관리원의 확인을 거쳐 공장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긴급 사태, MPP 공장 화재 사고 발생. 기동소방대원은 즉시 출동 바랍니다. 제일 먼저 화재 현장으로 출동 명령을 받은 소방차에는 공장 내 화재에 대비해 훈련을 받아온 기동소방대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생산부 직원들 중 100여 명을 뽑아 화재 발생 시 최우선으로 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왔던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재 현장으로 출동한 기동소방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원 집단 호출해. 예. 네, 4번 구역입니다. 네네. 아마 인명피해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지금 작업 현장에서 불꽃이 튀더니만 바로 화재로 연결돼 버렸어. 빨리 좀 조치해봐야겠어. 두 분은 뒤쪽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직원이 있는지 살펴주세요. 네.
사고를 확인한 공소환 씨는 불이 난 파이프라인의 원료 공급을 중단시키기 위해 컨트롤룸으로 되돌아왔지만 공장 안의 전원이 자동적으로 차단돼 이미 컨트롤룸에서의 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2차적인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자동 차단 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이제 발부가 차단이 돼서 불의 확산을 막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쪽에 그 공장 시스템이, 화재 방지 시스템이. 아니면 만약에 그것이 자동으로 작동을 안 했을 경우에는 수동으로 사람이 작동시킬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남아있던 직원들이 무사히 공장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는 화학단지 내의 모든 소방차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자, 빨리빨리 움직여. 호스 피고. 지금 어떤 사고로 처리하셨습니까? 이쪽에 화학 반응 때문에 물을 뿌려서는 안 됩니다. 저희 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뱃셀이 직접적으로 물을 살수할 수는 없는 그런 화학 물질이었어요.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소방차라든가 아니면 소화전에서 바로 물을 쏘면은 물하고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2차적인 화재가 더 발생할 수 있으니까는 불은 이미 화재는 난 거고 그거를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은 불난 뱃셀 자체를 냉각시켜야 되는 건데 냉각시킬 수 있는 건 물밖에 없고 그렇다고 물을 직접 쏠 수는 없고 그러면 지금 이 화재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발화 지점에 직접 물을 쓰지 못하게 한 배대환 과장. 불길이 밖으로 새어나와 다른 시설로 옮겨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건물 외벽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진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차량 즉시 물 방수. 원료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 한 불길이 잦아들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고 이젠 공장 안으로 들어가 밸브를 잠그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는 듯했습니다. 누구한테 요청을 하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걸 빨리 잠궈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발부가 그렇게 평소에 잘 잠기는 발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들어가서 충분히 잠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안에 이제 연기가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상황이 어때요? 안에 공장 안에 들어가서 밸브를 잠그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너무 위험한데? 더 이상 대안이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3119 구조대가 들어갈 수 있다니까 인원을 최소해서 또 인원이 단체 중독될 우려도 있으니까 2명만 일단 투입될 수 있도록 3119 구조대가 준비를 좀 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산 부서 사람들은 생산 쪽으로만 알고 있는 구조 쪽이라든가 인면 쪽은 전혀 모르니까 저희 이제 각 한 명씩 붙어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밸브 위치는 알고 저희들은 또 인면 구조라든가 그런 화재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해야만이 만일 사태에서 같이 빠져나올 수도 있고 또 불이 났다든가 또 화재 일어났을 경우에는 같이 또 진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들어갔었죠.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무조건 들어간 게 아니라요. 그 CCR의 그 DCS 화면에 그 반응기 그 화재 부위의 그 온도하고 압력을 보니까 온도는 별로 크게 높지도 않고 압력도 0kg 정도 돼가지고 아 이거 진화 정도 단계가 왔다. 한번 들어가 보자. 어디가 불 났는가 한번 보자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마침 그 갯담 옆에 그쪽에서 불이 나 있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공산 대리하고 이혜명 씨하고 들어가고 저는 또 이현실 그분하고 들어갔는데 연기가 촉해가지고 도저히 앞이 안 보여요. 분간이 안 돼가지고 저희 팀은 빠져나오고 그분들은 계속 진입해가지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채 밖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공서환 씨가 쓰고 있는 공기호흡기의 사용 시간인 30분이 가까워져 더욱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염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고 연기가 빠졌는데 저거를 접근을 하는데 사람이니까 이제 겁은 나죠. 저것이 안에서 불이 더 커질 수도 있고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러면 혹시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겁도 나는데 아이 안 된다 그러고 도저히 접근할 수 없다 그러고 도로 나갈까 그런 심정도 사람이니까 솔직히 생겨요. 그런데 저것을 그냥 내가 모르는 안 된다 그러고 포기하고 나갔을 적에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건 좀 공기호흡기가 거의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공서환 씨와 3119 구조단원은 불길이 잠시 찾아던 틈을 타 다시 밸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잠그는데 겁도 나고 또 그게 밸브가 또 잘 안 잠겨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혼자 잠궈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제가 319 구조단에 같이 좀 잠궈자 그랬죠. 그래서 그 밸브를 일단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물을 살수해도 이제 이상이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마음이 좀 이제 안정이 되더라고, 안심이 되더라고. 아 이제 물을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잠글 수 있는 밸브, 2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밸브들을 전부 잠그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19 구조단한테 나 물어봤어요. 너 나 따라가가지고 밸브를 다 잠글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같이 잠그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학 공장이니까 그 위험물 탱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된 부위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밸브들을 다 찾아서 차단을 하고 탱크 안으로 들어간 라인의 밸브를 1차적으로 차단을 시키고 그 탱크 안에 있는 불을 끄기 위해 가지고 3가지 저희들이 도전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 했는 게 석회 가루를 가지고 그 가스켓 틈 사이로 막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안에서 뿜어 나오는 불꽃이 있으니까 석회 가루가 묻질 않습니다. 석회는 또 물을 묻혀야지 뭐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는데 물은 쓸 수는 없으니까 완전히 가루인 석회를 가지고 막으려니까 일단 1차는 취소되고 2차째 또 컨트롤룸에서 얘기해가지고 했는 게 뭐냐면 3층에 올라가면 나이트로젠 질소가스 호스가 있었어요. 그 호스를 올라가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그러니까 질소로서 탱크에 화재를 진압을 하려고 했었거든. 사이드 매너를 넣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탱크의 매너를 보면서 그 사이로 나이트로젠 질소가스 호스를 집어넣었어요. 하고 질소를 트니까 질소가스에 나오는 그러니까 뭐 압에 의해 가지고 불꽃이 더 품어오른 거예요. 꺼지질 않고. 그래가 또 포기했었고. 세 번째 이제 실시한 게 밑에 내려가 가지고 저는 그 공장에
조업하는 요원이 아니까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안에 탱크 안에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탱크가 또 있어요. 안 탱크가 있고 그 바깥에 탱크에다가 플링터 그러니까 물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냉각을 시켜가 그 소화를 완전히 진압을 했거든. 그 세 가지로 저희들이 시도를 했었어요. 보영 지금 내부 사정이 어떻습니까 이제? 예, 밸브 다 잠갔습니다. 다 잠가졌어 이제. 더 이제- 새는데 없겠죠? 예, 이제 물 뿌리셔도 됩니다. 물 뿌려도 되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잘 됐네. 소방대원 방수계 씨, 소방대원 방수계 씨. 공장 안의 모든 밸브를 잠고 원료 공급을 중단시킴으로써 본격적인 진화 작업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진화 작업에만 300여 명이 동원된 사고는 발생 2시간 만에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네, 이번 사고야말로 참 저희 회사 시운전 개시 이후에 처음 공정시설에서 발생된 화재였다고 볼 수 있으며 또 이 사고가 야간에 발생됐던 사고이고 야간에 근무자가 상당히 적은 과정에서 발생됐던 사고로 보면은 그래도 직원들이 초기 신고, 초기 조치를 했으며 또 하나 경보 체제가 자동화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대형 피해를 가져오지 않고 조기에 진압할 수 있었다는 것이 사고 후에 나름대로의 자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번 사고 진화 과정에서 특히 인명 피해 없이 적은 손실보다 진화할 수 있었다는 게 천만다행,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래 보겠습니다. 시설 일부를 보수하는 것으로 사고 뒤처리가 끝나고 다시 신제품 생산에 들어간 공장에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현장 직원들로 이루어진 기동소방대와 3.119 구조단의 방제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여느 구조 군안 훈련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훈련 과정. 그것은 자신들이 일하는 작업장의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서해안의 오질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한 훈련은 늘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공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 그것이 어떤 위험에서도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